네, 안녕하세요. 정성논술입니다. 오늘 2025학년도 숙명여대 인문계열 언어논술 1회차 총 4문항 중에서 2문항 1-1과 1-2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1. 자, 가의 평균인이 나오고요. 나의 대중의 지혜가 나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써보시오. 자, 먼저 읽고 1번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1-1. 가. 요즘에는 뉴스 기사를 열 때마다 도표와 마주친다. 그런데 수치를 이미지로 표현한다는 개념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자, 수치를 이미지로. 크림 전쟁 당시 나이팅게일이 많은 수를 한눈에 설명할 수 있는 도표를 이용한 덕분에 사람들은 암울한 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19세기 초반 더욱 많은 수의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분석할 필요 또한 커졌고 도표, 함께 평균도 사용되었다. 나이팅게일은 광범위하게 이 보고서를 사용했는데 이를테면 매달 평균 환자 수. 자, 평균은 16세기 말부터 천문학자들이 사용해 오고 있었다. 천문학자들은 개별 천체 측정값에는 예외 없이 어느 정도 오류가 있다고 믿었는데 측정값 총합을 측정한 개수로 나눈 평균 공식이죠. 측정값을 일단의 개별 측정값 전체에 걸쳐 축적된 전체 오류값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오류를 수단으로 생각했다. 토성의 속도 측정값은 여러 과학자들이 잰 토성 속도 측정값이나 한 명의 과학자가 잰 여러 가지 측정값과 같이 축적된 전체 오류값은 평균 측정값을 통해 최소화될 수 있다. 그걸 증명했다. 그런 얘기죠. 19세기네요. 캐틀레는 평균을 천체가 아닌 인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인간에게 의문을 던졌고 평균이 나오네요. 특정 패턴이 인간 행동에는 존재해야 한다는 그런 평균이네요. 평균인이 참 인간이며 개개인이 오류에 해당한다. 즉 그는 평균적 인간이 인간의 보편적 원형이며 우리 모두가 이런 원형의 결함이 있는 모사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게틀레는 평균인의 개념을 키와 몸무게 같은 계측 가능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특성들, 예컨대 어느 개인이 환자가 되거나 범죄를 저지를 확률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평균적 인간을 우러러 봤던 반면 벗어난 개인들에 대해서는 혐오했다. 그런 얘기. 평균에 관련한 얘기고 평균인에 대한 얘기인데 특정 패턴이 존재하는 보편적 원형이다. 그런 얘기죠. 나까지 읽어야 대중의 지혜라는 단어를 알 수 있습니다. 나. 영국 과학자 골턴과 관련된 일화가 있다. 1907년 어느 봄날 골턴은 플리머스로 여행을 떠나는데 소를 무대에 올려놓고 도축했을 때 손질된 고기의 무게를 맞추는 대회. 참가자들은 6펜스를 내고 산 티켓에 이름과 주소를 적어냈고 그중 가장 근접한 수치를 적어낸 사람이 상금을 탄다. 그래서 그 지혜를 확인하고 싶어 티켓 787개를 손에 넣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 무게를 너무 크거나 작게 추정했다고 단정했고, 자 여기서 그 사이, 그러니까 중앙값이죠. 중앙값인 547kg를 민주적 결정의 결과값으로 선택했다. 자 실제 손질된 고기의 무게는 543kg다. 거의 가깝죠. 자 골턴은 이 경험을 인민의 목소리 논문으로 출판했는데 오늘날 그의 발견은 대중의 지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대중의 지혜는 여기서 중앙값을 얘기하는.
그 중앙값을 얘기하는 거죠.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이항 또는 연속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평균이라는 통계량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자, 이는 집단의 대표값이다. 평균이요. 평균은 일상에서 평균 임금, 평균 시험 점수 등과 같이 쓰이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명확하지는 않다. 데이터 총합을 데이터 개수로 나눈 산술 평균. 수들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중앙값. 그러니까 산술 평균은 개수로 나눈 거고요. 총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중앙값. 이건 위치의 의미죠. 중앙값. 가장 흔한 최빈 값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값들은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정의 기준, 즉 중심 경향값으로도 알려져 있다. 불행히도 평균이라는 말이 이것을 산술 평균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앙값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가 종종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영국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평균 임금은 분명 산술 평균인데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거. 근데 반해 지방 정부는 평균 임금을 중앙값으로 보고 하는데, 여기서 평균 소득, 즉 산술 평균과 평균적인 사람의 소득, 즉 중앙값을 구별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또 영국 정부는 주택 공시 가격을 중앙값으로 보고 하는데, 그것을 일컫는 말이 평균 주택 가격이라서 혼란. 자, 평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그 합을 개수로 나눈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는 그런 평균 주택들의 가격을 말하는 건지. 자, 요 부호 하나로 의미가 달라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자, 1-1이라고 할게요. 1-1. 자, 시작은 이렇게. 가와 나는 모두, 일단 전체적인 종합, 전체적인 소재가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는 두 갈식이 필요하겠죠. 알아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 평균을 이야기하였다. 평균을 말한다. 자, 답부터 얘기합니다. 공통점 차이점 쓰랬죠. 그래서 이들은, 그 가와나 이들은 참값과 오차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요약한 수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같지만 자, 이게 공통점. 그런데 차이점 얘기합니다. 평균이는 산술 평균이죠.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거 합을 산술 평균으로, 그리고 대중의 지혜 나에서 무슨 값? 중앙값이었죠. 중앙값으로 그 수치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차이.
보인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뭐 간단한 상술 정도 한 번 더 덧붙이는 것도 괜찮아요. 자, 가의 평균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평균이 또는 중앙값, 이렇게 가의 평균이는 산술 평균을 통해 도출된 특정 값에 해당하는 인간이며, 오류를 최소화한 인간의 모습이다. 뭐 이 정도로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는 나의 대중의 지혜. 대중의 지혜는 중앙값을 통해 도출된 사람들의 평균적인 의견이며 중앙에 위치한 의견이죠. 위치한 의견이 그 오차, 참값과의 오차를 줄이는, 최소화하는 그런 결정임을 말한다. 뭐 이렇게 해서 상수를 정도 한 번 더 해주시면, 일단 두 가지식으로 답을 먼저 써주시고 상수를 해주는 구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항 읽겠습니다. 먼저. 자, 두 번째 문제는 A 국가 정부가 나오네요. 그리고 시민 A가 나옵니다. 그 정부가 시민 A의 의견을 반영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 쓰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 다, 그리고 그림 1도 있는데, 나는 아까 읽었고요. 그 다음에 다와 그림 1을 볼 건데요. 자, 다를 그럼 읽겠습니다. 자, 북아메리카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의 신장을 측정한 데이터를 살펴보자. 여성 신장. 전형적인 북아메리카 여성의 키 값, 즉 50% 여성보다 크고 나머지 50% 여성보다 작은 여성의 키는 약 165. 평균적인 북아메리카 여성의 키도 약 165. 이 데이터에서 중앙값과 평균값은 같으며 여성의 키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종 모양의 대칭적 형태로 고르게 퍼져 데이터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이른바 정규 분포로 나타난다. 자, 그런데 중앙값과 평균값이 늘 동일한 것은 아니며, 이 문제네요. 데이터 분포 상태에 따라 동일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인구의 소득별 비율을 요약해주는 소득 분포 그래프는 종 모양의 대칭적 형태보다는 오른쪽 꼬리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형태의 두꺼운 꼬리 모양이네요. 극단적인 쏠림을 보여주는데 세계 평균 소득은 중간 소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식당 고객의 시간별 방문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는 특정 시간대를 중심으로 두 개의 뚜렷한 봉우리, 즉 두 개의 최빈값을 가지는 이봉 분포로 나타난다. 뭐 이렇게, 뭐 여기가 아주 피크인가 보죠. 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다음 가상의 사례를 살펴보자. 가상의 A 국가 시민들은, A 국가 나왔네요.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부지 선정이 긴급하다는 시급하다. 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본인 거주 지역의 처분 부지를 선정하는 결정을 받아들이는 수용성. 원자력 발전 폐기물 처분 부지를 우리 동네에 해달라는 수용. 돈을 받으니까. 이렇게 둘의 대체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A국가 시민들은 시급성과 수용성의 중립이라 이거예요. 이러한 인식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A국가는 모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한 4,000명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자유롭게 응답했고, 분석 결과 두 질문에 대한 응답 모두에서 평균값과 중앙값은 5.5점으로 동일. 그래서 그림 1과 같은데 그림 1 좀 이따 볼 거고요. 정책 결정자들은 평균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시민의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시민 중 한 명, 여기 시민 A가 이제 또 나왔습니다. A 국가의 시민 한 명, 시민 A.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응답을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참고하기로 했다. 한편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A는 처분 부지 선정의 시급성과 수용성을 묻는 질문에 5.5점으로 응답. 자, 평균값과 중앙값과 일치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림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런 그림입니다. 그럼 자, 시민 의견 설문조사 결과. 자, 여기 처분 부지 선정의 시급성이 얘기된 거고요. 가운데로 몰려 있죠. 5.5. 그런데 처분 부지 선정의 수용성, 이건 받아들인다. 수용성은 여기 점선으로 표시됐는데요. 바로 이렇게 이봉 형태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처분부지 선정에 시급하다 이것과 선정의 수용성 두 개가 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1-2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A국 정부부터 먼저. 왜냐면 A국 정부와 그 시민에 대한 의견에 대한 얘기니까요. 문제가 A국 정부는 평균적인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며 그래서 시민 A 평균적 시민으로 보는 것은 지금 아까 상황에서도 봤듯이 좀 다르죠. 자,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평균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 자체가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시작부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부터 시작되는 거죠. 나에서는 나는 평균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또 현상에 따라 어떨 때는 산술 평균이 좋지만 어떨 때는 중앙값. 그렇죠? 자, 그래서 현상에 따라 산술 평균, 단순하게 더해서 총합으로 나누는 거, 산수적인 것, 산술 평균과 아니면은 위치에 따라 딱 중앙에 있는 것을 평균으로 선택하는
이 중앙값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급성과 수용성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이 달라졌죠. 그런데 그 시민 전체의 평균적 의견에 대한 해석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나글이 끝났었죠. 그 해석에 유의해야 함을 말한다. 아까 평균 주택 가격인지 아니면 평균 주택 가격인지 이렇게 해서 달랐다 보는 시각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다는 데이터 분포 형태에 따라 그 키 이야기 나온 거 기억나시죠? 아까 데이터 분포 형태에 따라 평균값과 중앙값이 같을 때도 물론 있겠지만 다를 때도 있다는 걸 그림으로도 보여줬어요. 그 일치 여부가 달라지며 상황에 따라서 대표값으로서의 평균이 때로는 그런 중심 그걸 못 보여줄 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중심적인 경향을 보여주지 못함을 말한다. 그래서 다글을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 시민 A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자, 시민 A. 그런 시민 A의 응답은 두 개의 사안이 있었죠. 아까 두 개의 사안 모두에 대해 시민 전체의 시민 전체 의견의 평균값과 중앙값이 일치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려는 그게 정부의 목적이죠. 반영하려는 그런 정부의 결정은 민주적인 오차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민주적 결정일 수 있으나 결정일 수 있다. 여기서 일단 문장의 기니가 끊고요. 하지만 그림 1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칩니다. 자, 그림 1에서
보면 아까 이봉이 있었고요. 수용성에 대해서는 그 시급성처럼 한 군데로 종 모양으로 가지 않고 이봉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최빈값에서 시민 전체와 차이를 보였죠. 차이를 보인다. 어떻게? 특히 수용성에 대한 의견들이 이봉으로 분포되었다는 점을 본다면, 점을 확인한다면, 아니 쉽게 그냥 점을 본다면 시민 A를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평균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평균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게 600자 플러스 마이너스 2, 30자 내외로 됐고요. 그 앞에 있는 것이 3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300에서 600자. 그래서 오늘 900자 정도의 내용 두 문항을 먼저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두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